2024년 6월 1일 토요일, 미국 메인주 요크 카운티에 있는 리머릭이라는 지역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건 발생 며칠 전 6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난 아버지 제시 모건은 메인주 리머릭에 있는 임대 별장으로 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사건 당일인 6월 1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으로 이번 휴가의 마지막 날이었다. 가족들은 이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호숫가 근처에 앉아 쉬고 있었고, 이때 모건의 네 자녀는 앞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듣고 놀란 모건과 어머니 배선이가 아이들이 놀고 있던 앞마당으로 급히 달려왔을 때, 그곳의 땅바닥에는 6세 딸 루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당시 아이들은 1대1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중으로 루시는 이제 10살이 된 오빠 옆쪽 바닥에 앉아 게임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오빠는 라켓을 바닥에 부딪혔고, 그와 동시에 라켓이 부러지면서 뾰족한 알루미늄이 루시의 머리를 향해 날아간 것이었다. 부모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루시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다행히 호흡이 있는 걸 확인한 그들은 즉시 구급대에 연락해 딸을 병원으로 이송한다. 하지만 당시 부상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 지역 병원에서는 루시를 더 큰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결국 여러 외과 의사들의 응급수술로 루시는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는 상태로 모든 뇌기능을 잃어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런데 곧 가족들은 의사로부터 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 수술을 마치고 경과를 지켜보던 의사들은 끝내 가족들에게 루시가 완전히 깨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라켓이 너무 깊이 침투해 곧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한다. 이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루시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뿐이었고, 그렇게 결국 루시는 사건 발생 4일 만인 수요일 새벽 4시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아버지 모건은 매번 백미러를 통해 루시가 치킨 너겟을 씹어먹는 모습을 봐왔다며, 딸이 너무나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고, 자신 때문에 동생이 떠났다는 것에 큰 상실감을 느낀 10살 된 아들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무심코 엘리베이터를 타던 한 여성이 그대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탈리아 남부 브린디시 지방의 파사노 마을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는 25세의 클레리아 디타노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고, 이날 오전 일찍 그녀는 외출을 하기 위해 혼자 집을 나서고 있었다. 당시 4층에 살던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해당 층에 도착한 듯 신호음이 울리더니 문이 열렸는데, 이후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앞으로 다가간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문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있지 않았지만,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클레리아는 문이 열림과 동시에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딸에게 전화를 건 클레리아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 딸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문득 그는 집 현관문 밖에서 익숙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걸 듣는다. 이후 그가 현관 밖으로 나오자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서둘러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놀랍게도 엘리베이터의 지붕 위에는 클레리아가 누워 있었다. 오전 8시경이 되어서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클레리아는 곧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이로 인해 현지 경찰과 소방관들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층 문이 열린 원인을 파악 중으로 엘리베이터 업체에 대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사고 당일 클레리아는 사고 발생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자신의 새로운 계획에 대한 결심을 보였는데, 사건 이후 이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안타까움을 남겼다. 2013년 3월의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던 한 남성이 갑자기 발생한 싱크홀로 인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에 살던 제프리 부시는 밤 시간이 되어 자신의 주택에서 잠에 들게 되었고, 당시 집에는 그의 형인 제러미 부시와 다른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제프리의 형인 제러미는 동생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비명 소리를 들었고, 이에 놀라 급히 동생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동생의 방에는 침대와 옷장 등 대부분의 가구가 사라져 있었다. 불을 켜고 자세히 안을 들여다본 형 제러미는 곧 침대와 옷장이 있던 곳의 바닥에 큰 구멍이 있는 걸 보았고, 동시에 구멍 안 어딘가에서 도와달라며 소리치는 동생 제프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에 그는 급히 구멍 안으로 들어가 땅을 파내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 안은 집의 잔해로 아수라장이 된 상태로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흙이 떨어지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삽으로 잔해를 파헤치던 제러미는 가까스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급히 구급대에 이를 신고하였지만 이후 동생 제프리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당시 제프리의 방 아래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폭이 30m가 넘는 굉장히 큰 크기로 구조대는 안으로 들어간 제프리를 구하려고 시도해보았지만 싱크홀이 얼마나 깊은지 깊이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는 데다가 주변 집안이 약해져 있을 것을 우려해 결국 구조 작업은 중단되었다. 그렇게 가족들은 순식간에 제프리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집이 있던 부지를 포함해 그 주변의 부지까지 사들인 힐스버러 카운티는 싱크홀 안에 엄청난 양의 흙과 자갈을 부어 땅을 메우게 되는데 이후 정부는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에 울타리를 세워 접근을 막았고 가족들에 의해 제프리를 위한 추모비가 세워지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5년의 어느 날 앞서 자갈로 메운 싱크홀이 다시 열리게 된다. 갑자기 구멍 안으로 흙이 떨어지면서 구멍은 다시 열리게 되었고 동시에 싱크홀은 주변에 있던 모든 것을 삼켜버렸는데 이후 힐스버러 카운티에서는 또다시 자갈과 흙을 이용해 구멍을 막았지만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3년에 싱크홀은 또다시 열리고 말았다. 한편 플로리다 환경보호부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 싱크홀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는 일로 이 지역은 석회암이나 기타 탄산염 암석으로 된 기반암 위에 위치해 있어 산성 지하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암석이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면 붕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자전거 경주 대회에 참가한 한 여성이 갑자기 쓰러진 스피커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브라질 북동부 바이아주의 바이아노폴리스에서는 세계의 많은 자전거인들이 참가하는 자전거 경주 대회가 열렸는데 이 대회는 올해 6회째를 맞는 대회로 두바이 바이커스가 주최하는 연례 행사였다. 당시 현장에는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34세의 자이안 올리베이라와 그의 남편 또한 포함되어 있었는데 잠시 후 대회가 시작되자 올리베이라와 그의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올리베이라는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었고 이때 주변의 많은 선수들과 함께 달려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빠르게 달려오던 그녀는 갑자기 자전거를 우측으로 틀어버렸고 이로 인해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충돌하게 된다. 그런데 당시 해당 차량에는 한눈에 봐도 길이가 길고 무거워 보이는 대형 스피커가 실려 있었고 올리베이라가 트럭과 충돌함과 동시에 약 2m 길이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져 버렸는데 이로 인해 그녀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이후 영상 분석 결과 당시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던 올리베이라는 갑자기 다른 선수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달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반사적으로 옆으로 자전거를 들게 되면서 트럭에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해당 선수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더불어 현장에 있던 트럭은 사건 직후 즉시 도망을 친 상태로 경찰은 트럭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트럭에 대한 수배를 내린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된 올리베이라는 결국 치명적인 머리 부상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남겨진 그녀의 남편과 쌍둥이 아들들은 큰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